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정부는 전이를 막는 암수술이라며 집값을 잡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파장도 만만치 않은데 부작용 등은 없을지 경제부 이유경 기자와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이 기자, 이번 대책 한마디로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네, 한마디로 앞으로는 실제로 거주할 집이 아니면 살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규제로 묶여있던 강남 3구와 용산구를 포함해 서울 25곳과 경기도 남부 일대 12곳을 3종 규제 지역으로 묶었죠. 문재인 정부가 서울 핵심 지역을 3종 규제로 묶은 적은 있지만 이렇게 광범위하게 규제 장벽을 친 건 처음 있는 일입니다. 집값이 과열된 한강 벨트뿐 아니라 인근 지역으로 풍선 효과가 번지는 것도 미리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국토부는 가벼운 처치가 아닌 병변의 주변까지 확실히 도려내 전이를 막는 암수술이라고 대책을 설명했습니다. 전이를 막는 건 좋은데 이런 전방위 대책에는 부작용이 따르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확대 지정되면서 실수요자가 우선 전세를 살면서 다른 곳에 집을 사두는 건 원천 봉쇄됐습니다. 1주택자의 전세 대출을 DSR에 포함한 것도 파장이 큰데요. 자기 집이 있지만 직장이나 아이 교육 때문에 다른 곳에 전세를 구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도 있는데 대출받기가 쉽지 않아졌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조합원 지위 양도도 제한돼서 엄격한 조건을 거치지 않으면 거래가 사실상 힘듭니다. 이 때문에 시장에서는 거주 이전의 자유까지 차단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옵니다. 이번에 공급 대책은 빠졌죠? 네, 그렇습니다. 정부가 시장이 기대했던 파격적인 추가 공급 대책은 내놓지 못했습니다. 대신 지난 9.7 공급 대책에서 발표한 공급안을 충실히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때문에 이런 규제 일변도의 부동산 정책이 공급 부족만 더 부채질할 뿐이라는 지적도 나오는 게 사실인데요. 당장 서울시는 서울 전역을 규제 지역으로 묶는 데 대해 부작용이 있다는 것을 건의했는데도 강행 발표했다며 불편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여야 반응도 엇갈립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청년, 서민주기 대책이자 주택 완전 박탈 대책이라고 비판했는데 민주당은 지금 필요한 것은 투기 거품을 빼는 것이지 더 많은 빚으로 폭탄을 돌리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맞섰습니다. 보유세 강화는 추가 대책으로 봐야 합니까? 집값이 안 잡힌다면 최후 수단으로 보유세 등 세금 카드를 쓸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정부 여당 입장에선 내년 지방선거 등 정치 일정도 감안할 수밖에 없는데요. 문재인 정부 당시 보유세와 양도세 등을 강화하면서 징벌적 과세라는 말까지 나왔었죠. 이 때문에 서울 한강벨트에서는 민심을 잃으면 정권을 내줄 수밖에 없다. 이런 말까지 나왔었습니다. 네. 정부 출범 넉 달 만에 세 번째 대책인데 잦은 겁니까? 네, 빠른 편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핀셋 규제가 풍선 효과를 불러와서 집값을 잡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매번 초강력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보면 출범 133일 동안 3차례 대책을 내놨는데 재임 기간 25차례 대책을 발표했던 문재인 정부 때보다 1.6배 속도로 빠르게 대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공급 부족에다 금리 인하를 해야 하는 시점이라는 것도 악재입니다. 특히 똘똘한 한채 현상 등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아서 정부로서는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기자, 잘 들었습니다.